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줌마 에세이노트 제이입니다. 오늘은 유승민님의 감정 문해력 수업 중에서 읽겠습니다. 분위기를 바꾸는 친절한 언어들. 어느 날 아침이었다. 잠결에 엄마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나, 너무 예쁘네. 가만 보니 식탁에 장미꽃 한 송이가 작은 화병에 꽂혀 있었다. 이리도 봤다가 저리도 봤다가 어느 쪽이 더 예쁠까. 한껏 들든 엄마 옆에서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건 아버지였다. 웬 장미냐 물으니 아침 산책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당에 떨어져 있던 걸 주워온 것이라 했다. 그날 아침 꽃 한 송이로 밥상은 화기애애했다. 칭찬은 아버지를 움직였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식탁엔 어김없이 장미꽃이 놓여 있었다. 그때마다 엄마의 언어는 섬세하고 다양하게 변했다. 어제는 식사 내내 풍겨오는 장미의 향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도 다음 날은 색감이 화병에 잘 어울린다는 말이 오갔고, 다른 날은 잊지 않고 장미꽃을 주워줘 고맙다는 식이었다. 아버지가 안 열리는 반찬 뚜껑을 연다든가 고장난 자질구레한 것들을 뚝딱 고쳐낼 때마다 엄마는 아버지 앞에 엄지를 척 내세웠다. 조금 오글거리게 들리는 말도 아무렇지 않게 건넸다. 우리 남편 최고. 칭찬이 쑥스러운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잔잔하게 웃었다. 생각해보면 대수로운 것들도 아니다. 안 열리는 뚜껑은 고무장갑 끼고 열면 잘 열린다. 떨어진 뚜껑은 접착제로 붙이면 잘 붙는다. 그럼에도 엄마는 기어이 말로 표현하는 쪽을 택한다. 어떻게 이런 걸 고쳐내느냐며, 이렇게 행동의 끝에 구체적인 표현이 따르면 새로운 전개가 열린다. 고칠 거 뭐 더 있나 가져와봐. 내가 고칠게. 한껏 의기양양해지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말이다. 얼마 전 출근길에 겪은 일이다. 내가 탄 버스가 굴다리 아래 커브길을 지나고 있을 때였다. 기사님, 네. 기사님, 진짜 이렇게 좁은 통로 다니실 때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요? 이렇게 큰 차를 몰고 통로를 지나가는 건데 이걸 어떻게 운전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신 걸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버스 기사의 뒷자리엔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다. 버스가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도로를 통과할 때마다 여성은 입 모양을 동그랗게 벌린 채 조용한 감탄사를 뱉어냈고, 백미러에 비친 기사의 얼굴에 연신 미소가 번졌다. 그녀가 어떤 의도로 기사님에게 뜬금없는 칭찬을 건넨든지는 모른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내게 인상적이었던 건 백미러를 통해 반사되던 기사님의 웃음꽃 피어나던 얼굴과 단어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골라내며 힘주어 말하던 그의 다부진 말투였다. 애초에 대중교통을 책임지는 기사님한테 굳이 운전을 잘한다는 말을 건넬 일도 드물겠지만 기어이 건넨다 한들 내가 생각한 최상의 언어는 승차감이 좋네요가 전부인데 그는 달랐다. 기사님이 핸들의 커브를 꺾는 우아함, 제자리로 돌아오는 핸들을 부드럽게 터치하며 바로잡는 손길까지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했다. 그 후 한동안 굴다리 커브길을 지날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언제 곱씹어도 웃음을 머금게 되는 잔상이다.
아이가 100점을 맞아왔다. 이때 이야 우리 아들 멋지다 라고 칭찬하는 것보다 엄마는 내가 100점을 맞았다는 것이 참 기뻐. 그건 내가 실수를 안 하고 잘 풀었다는 얘기니까 라고 해주는 것이 더 좋다. 무조건 아유 예뻐. 너무 멋지다. 정말 착하네. 역시 최고야. 식으로는 칭찬하지 않았으면 한다. 물론 예쁜 옷을 입어서 예쁠 때는 예쁘다고 해도 된다. 하지만 뭔가 성취를 잘 해냈을 때조차 뭉뚱그려 그런 말로 칭찬하지는 말아야 한다. 오은영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부모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섬세한 언어를 사용하는 게 좋다는 걸 머리론 안다. 입에 잘 붙지 않을 뿐이다. 제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기가 태어난다 한들 나의 언어가 아닌 이상 자연스럽게 건넬 수 없음은 당연하다. 내가 뱉어본 적이 없는 말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대화를 나누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다. 비결이 뭘까 관찰해보니 자기만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졌을지 생각해보니 답은 하나. 친절함이었다. 친절함이란 구체적인 언어이자 섬세함을 의미한다. 뭉뚱그려 말하는 데 익숙해진 요즘의 언어에서 한 발자국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 그렇게 좀 더 다채로운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쁘다 라는 말 대신 오늘 입은 옷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잘 어울린다 라고 말하는 식이다. 우리가 어제 같이 보낸 하루가 재밌었다면 그들은 즐거웠다 라는 말 대신 문득 든 생각인데 역시 삼겹살은 너랑 먹을 때 맛있는 것 같다 라며 구체적인 순간을 꼽아낸다. 영혼 없이 그저 문장만 길게 늘어뜨리는 게 아니다. 그들의 섬세함은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하나의 그림으로 각인시키는 작업이다. 그렇게 그림을 그려내는 언어는 상대방의 마음에도 한참을 맴돈다. 오늘 뭐 입고 갈까 고민하다가도 잘 어울린다 라는 말을 들었던 옷은 괜히 한 번 더 만지작거리게 된다든가 삼겹살이 먹고 싶어지는 날이면 저 말을 해준 얼굴이 한 번 더 떠오르는 법이다. 구체적인 언어는 한 폭의 그림 같은 장면을 만들어내고 누군가에게 오랜 흔적을 남긴다. 부산에서 갓 잡았다며 꽃게를 한 상자 보내온 지인이 이런 말을 했다. 승민이 언니 먹이려고 면접까지 본 놈들이에요. 다리 떨어진 애들은 파지 개가 아니고 40마리 한 상자인데 20마리로 나누려다가 잘린 애들이에요. 아픈 애들 아니니까 맛있게 드세요. 걔도 맛있었거니와 그의 마음만으로도 배가 불러오는 기분이었다. 먹어요. 선물이에요. 라는 말을 그는 어쩜 이렇게 위트있게 표현했을까. 이런 친절한 언어는 비단 침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만은 아니다. 업무를 볼 때도 친절함, 그러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는 친구들이 있다. 종종 팀 단체 채팅방에서 당일 기사를 모니터링한 다른 팀원이 방송을 담당했던 팀원에게 피드백을 해준다. 그저 매일 하는 상투적인 언어도 물론 존재한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잘 봤다 같은 언어다. 그러나 눈길을 끄는 건 역시나 특정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언어들이다. 떼역볕 아래 쭈그리고 앉아있던 할머니 옆으로 다가가서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라든가 예원아 이건 너니까 할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
너가 가진 시선이 오롯이 담겨서 보는 내 마음이 따뜻했어 라는 식이다. 방송을 안 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런 말을 들으면 대체 무슨 장면일까 궁금해지기 마련이다. 뇌리에 박히는 표현은 구체적일수록 강렬하다. 한 번은 엄마가 마늘을 자른 칼로 파프리카를 썰었다. 그 파프리카가 들어간 샐러드를 한 입 맛본 아버지가 파프리카에서 마늘 냄새가 난다며 얼굴을 찌푸렸다. 엄마 역시 아버지의 의중을 모르지 않을 터였다. 엄마는 욱해서 그럼 당신이 샐러드 만들든가 할 수 있다. 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쏘리 할 수도 있다. 아침 밥상에 마늘 냄새 나는 파프리카는 그리 큰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잠깐 정적이 흐르고 엄마가 내놓은 대답이 내겐 다소 인상적이었다. 맞네. 도마를 안 씻고 파프리카를 썰어버렸다. 냄새가 좀 심한가? 와, 근데 당신은 후각도 미각도 뛰어나네요. 나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아. 자칫 불쾌할 수 있는 언어를 칭찬의 언어로 바꾸는 힘은 그런 친절함에 있었다. 칭찬 같은 좋은 말은 물론이요. 다소 달갑지 않게 들리는 말도 한순간에 분위기를 바꿔버릴 수 있는 힘은 생각보다 작고 소소한 것들이 품고 있다. 같은 말도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보면 상황이나 상대방을 더 자세히 보게 된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라는 풀꽃이라는 시의 시구처럼 섬세한 말 한마디란 어쩌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인 걸지도 모르겠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